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전 세계 영화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리고 열흘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은 만큼 한층 다채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여 개막식 첫날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앞둔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일대. 각국 영화 팬들은 일찍부터 행사장을 찾아 인증샷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거리를 장식한 영화 포스터 앞은 물론 기념품 가게와 행사장 입구 앞에도 긴 줄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가 물씬 묻어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영화 팬들의 얼굴에는 설렘만이 가득합니다. 시민들입니다. 일단은 상류가 제일 기대를 하는 작품이고 개막작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30주년 됐다는 게 되게 뜻깊고 또 이번에 경쟁 처음 도입하잖아요. 시상식도 되게 기대가 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고비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극복을 하고 이렇게 30주년을 맞아가지고 부산 주민으로서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조금 뒤 저녁 6시 축제에 막을 올리는 이곳 영화의 전당 일대는 해가 지고 형형색색 조명이 켜지며 축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이병헌 배우의 단독 사회로 진행되며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상영됩니다. 올해로 30년 역사를 쓴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64개국 328편의 작품으로 영화 팬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이 마련됐고 비프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경쟁 부문도 도입됐습니다.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장을 열 비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추진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업은행을 대신해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제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명백히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 동남권 투자공사로 정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 장관은 은행으로 하면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고 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맞춰야 하는 등 신속하게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공사체를 발행할 수 있는 공사 설립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산업은행 이전 대신 공약했던 동남권 투자은행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선회한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방침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며 사탕 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시장은 은행과 공사의 차이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 면에서 은행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는 사는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산 시민은 산업은행 이전을 원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석한 건설사 신용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부실평가를 받은 비수도권 건설사는 모두 247곳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 경기 추락으로 부산 지역 건설업계 시공 능력 평가액도 크게 감소해 100위권 내 부산 지역 건설사는 지난해 6개에서 올해 4개로 줄었습니다. 관련 대출도 급격하게 불어나 올 상반기 5개 은행의 건설업 연체 대출은 2,30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건설 경기 불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기장군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에 투입된 펌프카 붐대가 60대 노동자 A씨를 덮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붐대가 부러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 표기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장 씨가 고의로 출신 대학명을 생략해 이익을 누리려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부적절하지만 왜곡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자신이 중퇴한 대학 명칭을 학부 편입 이전 명칭으로 기재하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에게 당선 가능성을 물은 수치를 인용하며 마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난 2023년부터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수익금을 개인 통장에 옮겨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으며 임금을 체불한 시기에 법인카드로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장과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력반도체 기업인 IQ랩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IQ랩은 오늘 오전 기장군 장안읍에서 본사와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국내 최초 8인치 탄화규소 기반 전력반도체 전공정 생산시설로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대 도심 해상교량 자전거 축제인 세븐브릿지 투어가 주일인 오는 21일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상교량과 터널을 달리는 비경쟁 자전거 대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라이더 3,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백스코에서 출발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을 지나는 77km 코스와 33km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부산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 관련 대출 전담 은행으로 B&K 부산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K금융은 부산 이전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해수부 임시청사에 지점을 만드는 등 부산시대를 여는 해양수산부와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5, 6도가량 떨어져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84%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성현이었습니다.